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디어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가 중인 투자자들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하한가로 진입을 한 종목들이 있었죠. 하한가 5개 종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있었던 그 SG증권발 그 주가 조작 그 사태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떨어져 버려서 갑자기 날벼락 같은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자, 이 하한가 5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소형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치도 더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더 저평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실적도 같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예상했었던 그런 수치의 결과치가 딱 나왔습니다. FOMC에서 일단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또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건 그거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식의 느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월급날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월급이에요. 만약에 오늘이 15일이니까 17일날 월급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려요. 17일날 월급 좋아, 빨리 월급만 받아라, 막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 딱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띵동 띵동 하면서 퍼가요 해가지고 돈이 남는 게 없죠. 그러면은 월급 받기 전까지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딱 하고 있다가 월급 딱 받고 나면 돈이 싹 빠져나가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다음 달 월급은 또 언제 오냐, 이런 식의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금리를 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마이너스 0.68%입니다. 경기 전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압박감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좀 부담을 좀 주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시점 이후에 주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플러스 0.39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그래서 혼자 양상이다 되어 있는데, 다우지수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크게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은 경기 전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아니고요.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그런 반등이 아니라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또 급등세 보였어요. 한 4% 또 올랐죠.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 하고요, 그 AI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테슬라는 조금 내렸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근데 국내 증시 상황에서는 어제는 자동차 반도체가 굉장히 단단했지만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또 조정을 받고 애매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게 되면 그 하락에 또 뭐랄까 연결고리가 더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들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차 전지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코스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수급이 밀린다라면 뭐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2차 전지의 변동성은 좀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고 넘어가시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0, 5.25로 유지해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매우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연준의 기준금리가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5.6이 되려면 두 번은 더 올려야 되는 얘기죠. 네, 두 번은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2회 정도 더 금리가 인상될 것을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망치입니다. 뭐 예상치고 전망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동결은 하긴 했어요. 근데 다음 달 CPI도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3%대로 일단 진입을 확실하게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실업률 같은 경우는 4.1%까지 나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네 뭐 예상했던 대로 뭐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죠.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더 금리 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해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연말까지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것에 찬성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연준 위원들 발언이 쏟아지는 다음 주쯤 됐을 때는 또 뭐 블러드 이런 애들 나와서 또 금리를 또 강하게 올려야 된다. 아직 멀었다는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을 또 압박하는 요소로 가겠죠. 자,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뭡니까? 금리가 동결이 됐다는 거. 그리고 지금 7월 회의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네, 당연히 결정된 게 없겠죠. 뭐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그 연준의 그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 네, 좀 그 진행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스럽다, 주가 떨어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제한폭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많이 올려봤자 한 번입니다. 네, 많이 올려봤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7월달 만약에 금리를 저는 금리 못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번 더 올리는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수 있고요. 하지만 7월달도 만약에 금리 동결로 간다 그러면은 연내 금리 인하가 12월 정도에는 확실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또 공은 다음 달로 넘어갔네요. 네, 한 번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네, 공은 한 번 더 넘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하죠.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번 회의가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연준이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참고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건데 이거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자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너무 매파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시장이 필요하지 않으면 금리나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그 FOMC가 가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네, 아무튼 시장에게는 뭐 너무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필요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내려갈수록 연준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제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네, 우리한테 나쁜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더 빠른다라는 것은 어떤 속도의 모습이겠습니다만 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일단은 한 3%대 정도는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0.25%포인트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예상치가 약 65%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차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 이거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단 말이 있어요.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지켜보는 모니터링 구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금리 동결 이후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금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비슷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금리 인하는 지금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제 이런 기조, 좀 평준화된 그런 기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요, 뭐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테슬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와 자동차 쪽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 2차 전지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시작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도 혼조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힘을 크게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또다시 무더기 폭락한 주식들이 발견됐죠. 하한가가 5개나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전 종목들은 선제 조치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매매 거래 정지가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지, 그 다음에 동일금속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원인 불명의 일제 하한가 진입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는 8개 종목이었지만 이번에는 5개 종목이다.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기업들이 그렇게 나쁜 기업들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그동안 잘 올라왔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갑자기 네, 순식간에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닮았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 조작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이런 집단들이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주가 급락에 관해서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다.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 진입하니까 불공정 거래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 이런 3개 종목은 소수계좌 거래 집중에 따른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은 뭐냐면 특정 계좌 내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네,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보시면 되는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이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이라면은 그냥 이 주식들을 가지고 있던 어떤 큰 손이 한 방에 털어먹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큰 손이나 큰 자금들이 털어먹을 때는 이렇게 한 방에 털지는 않거든요. 한 방에 털지는 않는데 일괄 매도를 쳤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주가 조작에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뭔가 배신자가 나왔다거나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에이 기분 나빠 한 방에 털어 야 20억 있는 거 털어버려 이렇게 매매를 하지는 않죠. 대부분.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좀 더 상황을 살펴보면요, 전날 오전 내내 약세를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다가 뭐 어차피 시장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그러다가 오전 11시 46분쯤부터 갑자기 네, 박님이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시 57분 네, 하한가로 동일금속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낮 12시 10분에서 15분까지 순차적으로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이 하한가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 매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괄 매도는 동시에 빵 치고 나가는 건데, 요거는 하나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연쇄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11시 46분부터 12시 15분까지는 30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5개 종목이 순차적으로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 치고, 야, 이거 아니야 하면서 빠르게 진행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한꺼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서 우르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그 주가 조작 사태와 너무 비슷하다. 네, 분명히 앞에 떨어진 거 보고 진입을 한 것이다. 대응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주가 조작 또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해했다는 얘기겠죠. 자,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적발시에는 네,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엄벌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과징금 조금 때리고 뭐 징역 뭐 한 1, 2년 살고 이거 가지고는 네, 왜냐면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손실이야라고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네, 그냥 박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도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기, 네, 주가 조작 사기 이런 것들은 진짜로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들도 뭐 직접적인 상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아픔을 줄 수 있겠지만, 이 사기라는 것은 내 몸은 멀쩡한데 내 미래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벌에 좀 처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죠. 네, 그래서 이 경제사범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이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점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원인 파악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아무 일 아니야, 뭐 그냥 일부 매도하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때보다는 더 이제 그 회복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주가 조작이야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 정지를 풀어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우 좀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금융위원회의 어떤 조사 결과 이런 것들에 조금 촉각 곤두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 거지만 약간 좀 걱정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합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낙수 효과로 이어질 것인가, 중소형주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또는 전문가들 실적이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국내 증시가 이익 반등 속도에 따른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그것을 반영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봤을 때, MSCI 기준이요, 이쪽 기준을 봤을 때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감률은 4%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즉 실적이 앞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 물건값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에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라면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슬슬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찌됐건 소비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인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의 어떤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시장을 끌어올린 기업들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있어서 약간의 왜곡 현상도 좀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시장의 상승률보다 기업들의 이익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분석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10% 이상,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중에서 52주 평균 수정 주가 대비 낮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11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540% 올랐대요. 누가요? HMM. 네. HMM이 가장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금호석유, 현대미포조선, 녹십자, 동국제강, 심택, 제주항공, 하나투어, 컴투스, 진에어, 하나손해보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HMM은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시가총액 100위를 넘어가는 중소형주 이런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가 코로나 관련 매출로 인해서 지난번에 좀 매출을 많이 끌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조금 안 좋았다,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시기로 되어 있는데, 뭐 하나투어, 제주투어, 진에어 이런 여행주들은 하반기 패키지 여행객 수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반도체나 이런 건 없죠. 네, 앞으로 너무 먼 기대치인 거예요. 네, 아무튼 네, 반도체 없고요, 자동차 없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망치를 올린 부분들이 너무 밑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두각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성장률이 적더라도요, 꾸준할 것인지 그런 부분 봐야 되고, 주가 상황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종목수를 제시를 해드린 것들은 참고적인 부분들일 거라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익 성장 전망치들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익 전망치는 그냥 전망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익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자, 이제 2분기가 끝납니다. 2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네, 이제 어닝 시즌 준비해야 되겠죠. 7월 중반부터 7월 한 둘째 주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8월 중반 정도까지는 실적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종목들, 좋아질 종목들, 또 전망치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주가 상승세가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 번씩 잘 살펴보시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당장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관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중소형주 위주의 실적 전망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단은 시장을 혼자 마감을 했다. 뭐 상황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연준이 동결했지만 다음에 또 올릴 거야 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FOMC 의사로 공개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게 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 엔비디아의 급등과 테슬라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전일과 비슷한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조금 상승할 수 있겠지만 2차전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보고요. 자, 하한가 5개 종목이 나타났는데 거래 정지가 떨어졌습니다. 뭐 발빠르게 조치한 것은 잘했다 판단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속이 탈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 조작이니 이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소수 계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매도한 게 아니라 팔고 연쇄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약간은 네,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좀 있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을 안 사면은 상관없는데,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거나 또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항상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중소형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건데 그 시장 상승률보다 이익 전망치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에는
뭐 지금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인공을 빼고 들러리만 내세운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여러분들 뭐 저기에 전혀 하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죠? 어떤 종목들 좋아질 건지.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살펴가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된 사람은 주식 시황이 나쁘다든지 증권사 직원이 좀 더 잘 대처했어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이번 주식 거래로 얼마 정도 수익을 벌었다 라고 자만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 자신이 잘못했다, 증권사 직원이 잘못했다, 이런 말들은 증권사 직원이 잘했다, 이런 말들은 하지 않은 건가요? 투자자는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이익을 낸 경우에는 그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 방어 기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네, 이익을 냈으면 성투사 덕분입니다. 손실 났으면 내 탓이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사실은 네,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네, 내가 잘해서죠. 내가 잘해서고, 손실 난 부분도 내가 잘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누구 탓, 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번 매매에서 수익이 났어. 뭘 잘했지? 뭘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라는 부분, 당연히 성투사 방송을 들어서 잘 됐겠죠? 네,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뭘 잘했는지 살펴보고, 또 그걸 더 보강해주면 좋은 거고요. 손실이 났어. 그러면은, 내가 뭘 놓쳤을까? 뭘 실수했을까?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누구 탓,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황이 나빠서, 뭐 시장이 지금부터 다 내리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나빠서 아니면 뭐 종목 선정이 잘못돼서 전문가 그놈이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났어 라고 한다면, 나는 잘했는데 걔 때문이야 라고 하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그것을 수정해 나갈 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장 시작하는 것 좀 살펴보고, 네, 오늘은 좀 살살 출발할 것 같죠? 어쩌면 조금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고, 네, 대응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방향성 보고, 또 수급 보고, 그리고 대응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